양인격, 양인격을 한번 공부하도록 합시다. 이 양인격의 이 어떻든 이 한자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이 양머리 양자에다가 가린격에다가 이 국자를 써서 격자를 써서 이렇게 양인격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쓰는 학자들의 이유는 그만큼 어떠한 그 잔인성이라 할까 이런 거를 좀 표현하기 위해서 양머리를 갖다가 양을 비유를 했는데, 제가 고서 자평 인전을 고서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원래 이 양은 벼장자 이 양을 씁니다. 이 양의 고서에는 양인이라는 이러한 한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게 틀리니 이것이 완전히 있는 것을 필요 없이 이 뜻은 포함이 돼 있다 해서 여러분들도 이 양인격을 이 벼장자로 이렇게 써주면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양인격 하면은 일단은 어떠한 구성이 양인격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말해야 되겠고, 우리가 걸록격하고 월겁격을 전번 1, 2강 때 했어요. 이 걸록격이나 이 월겁격은 보통 비견, 월지가 비견, 월겁격은 월지가 겁재. 지금 이 비견과 겁재가 있을 때 우리가 걸록격이다 월겁격이라고 했는데, 역시 이것도 음양, 그러니까 일간이죠. 일간이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또 변하겠죠. 그래서 이 월겁격의 겁재를 음간일 때는 월겁격이라고 하는데, 지금 양인격은 일간이 양일 때, 양간일 때 월지가 겁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쓰면은 또 눈에 잘 안 띄죠. 예를 들어서 이런 갑이라는 일간이 월지에 이러한 묘, 이건 겁재잖아요. 이 일간 기준의 겁재. 요렇게 된 구성을 양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격곡에서는 양인격이라고 이렇게 불러집니다. 구성이. 그래서 이 구성을 보면은 몇 개가 안 되는데 한번 봅시다. 갑이라는 이 일간이 월지에 이렇게 묘가 있을 때를 하나를 찾아보고, 또 우리가 이제 양간이라고 했으니까 병의 일간이 오가 겁재가 되겠죠. 이렇게 사주가 구성이 되는 사람이 내 제자 중에서도 몇 있는데 수강하는. 근데 이 성품이 여벌에서 나오는데 좋고 나쁨이 있을 때 뭐 거기에 동요는 너무 하지 마세요. 뭐 기분을 좋고 나쁘고 하지 말고, 이러한 양인격을 이런 성격과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좀 참고를 하시고, 좋은 거는 좋은 그 습성을 갖고 있는 거는 쓰시고, 조금 뭔가 불편한 거 있으면 개운해서 쓰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공부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화토동법에 의해서 요 무토도 요렇게 이거는 이게 정인이잖아요. 정인인데 이 화토동격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것도 양인격이다 하는 학자들도 많고 아니다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있답니다. 있고 조금 얘기한다면은 공부한 겁재, 공부한 양인, 이렇게 저는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이 옷 속에 지장간이 여기죠. 그
병기정, 이게 지장에 안에 이렇게 병기정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중기가 요게 요것이 토잖아요. 토에서 요게 이제는 겁재가 이렇게 내장이 돼 있다 해서 요렇게 아마 겁재로 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론장으로는 좀 맞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이 경일간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유가 이제 겁재잖아요. 이렇게 양일간이 겁재를 가진 사람들, 양일간이 겁재를 가진 사람들, 그러고 이제는 또 임의 요것도 이제 겁재잖아요. 이렇게. 네, 여러분들이 일간의 겁재를 가졌으면은 양인격, 우리 격국용신의 경이 양인격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지금 갑하고 묘에서 일주는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5개 중에서 일주가 될 수 있는 뭐 병오라든가 병오일주, 또 뭐 무오일주, 그리고 임자일주, 이렇게 3개가 일주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3개의 일주는 양인일주라고, 양인격을 가지고 양인사를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대단한 그 격으로 칩니다, 우리가. 그런데 요또 아까 말씀한 대로 요 무오는 아닐 수도 있고 긴데 아니다는 얘기라 해서, 근데 저는 이 동국에서는 3개를 다 양인으로 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제일 강한 게 이 임자일주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임자일주를 제가 이제는 임상실험도 보고 또 상대를 해보고 많이 해보니까 참 좋은 것도 좋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상대하기가 상당히 뻑센 그러한 일주는 분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자가 왜 이렇게 60갑자 중에서 왜 1등으로 임자 하는지, 누가 또 싸움하다 보면 너 임자 만나는 동 이렇게 뭔가를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고, 왜 고집이 제일 세다 하고, 왜 양인격에서도 또 임자를 제일 우선 치냐, 이렇게 하는 거는 임자를 가진 분들은 본인들이 참고를 하셔서 오늘 많이 배우셔서 좀 개운할 건 개운하고 또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해서 한번 공부하도록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양인격이라고 이렇게 일단 하면은 이러한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가 이렇게 양인해서 하느냐. 우리가 보통 죽일 쌀을 이렇게 쓰잖아요. 이 살을 우리가 편관을 보통 살이라고 하고, 이거는 보통 또 칠살이라고도 하는 우리가 용어가 많잖아요. 근데 이 편관, 이 살, 이거를 이 사주에서 아주 영예가 쓴다는 거예요. 이 양인격의 특징이 아주 중요하죠. 일반격에서는 이 편관, 이 살, 이거를 제일 두려워하거든요. 아주 요게 이제는 조금 우리가 뭐 좀 쉬운적으로 우스꽝스로 요 편관을 만약에 살인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참 무시무시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십성으로서 또 요 겁재를 강도라고 이렇게 보통 많이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돈을 강탈하는 좀 기운이 있다고 해서 강도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양인은 칼들은 강도다 이거예요. 칼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서 많이 또 얘기도 한답니다. 근데 저도 많이 써먹어요. 왜?
아주 그러니까 이 공부하고 이 그 사주 감명할 때 많이 이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배우는 게 이 양인인데 양인이 뭐요? 칼들은 강도. 이거를 결국은 우리 사주에서 이렇게 사주에서 갑이라는 묘에서 이러한 묘 겁재 이 자체가 양인이라는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칼들은 강도를 제압을 하고 인성 말로 말로 아니면 뭐 재성 돈으로 이렇게 해서 양인을 누르고 뭔가 제압을 해서 이렇게 들을 수가 있으면 좋은데 이 자체가 강하잖아요. 이 강도 이 쉽게면은 강하잖아요. 강하니까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누구겠냐 이거요. 우리 인자는 형사 같은 입장에서 강력히 형사라든가 하면은 때려잡지. 그게 이제는 우리 형사로서 얘기하는 건데 이 용도로서 요 사람이 제일 무섭잖아. 그래도 야는 좀 우급이잖아. 우급. 그죠? 이렇게 보면은 느끼는 게 야를 때려서라도 뭐든지 제압을 할 수 있는 거는 야가 그래도 힘이 세잖아. 그래서 이 편관을 양인격은 편관을 용신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주 일반격이 아니고 연자는 아까 형례하는데 양인격일 경우에 이렇게 쓴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살 편관 칠살이 양인격에서는 아주 1등 우수하다 이거야. 그런데 일반격에서 예를 들어서 뭐 식신격이라든지 상관격이라든지 정관격에서 이런 상태에서 편관이라는 이 살이 있을 경우에는 완전히 무너지고 힘들어요. 왜? 이런 것이 나를 치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봅시다. 갑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경이라는 것이 있으면은 이것이 편관이거든요. 편관. 그래서 우리 생각자를 본다면은 금극목 해가지고 야가 자꾸 힘들어진다고. 이 편관, 이 살이 치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 어려워. 그런데 이 묘 하나가 여기만 딱 예를 들어 들어있고 여기는 경이 올 수가 없죠. 여기가 아니라 경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게 편관에서 살이라고. 이렇게 양인격이실 때는 이 살이 사주의 천간에 여기에 있으면은 정말로 좋은 아주 훌륭한 성격, 귀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일단은 양인격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마음이 편하지. 이렇게 사주를 볼 때 양인격이야. 그러면 양인격인데 관이 나와 있느냐 안 나와 있느냐 해서 나와 있다. 그것도 편관이 나와 있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분 최하가 경찰서장 뭐 과장 뭐 그 정도까지는 직위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잘 쓸 수가 있어요 사회에서. 그래서 이게 양인격이라는 것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구나, 또 그러한 종류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양인격은 우리가 용신이라고 하죠. 용신이라는 게 뭐예요? 쓸 수 있는 우리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오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신. 내 사주에서 쓸 수 있고 그것이 씀으로써 나의 사주 전체가 격이 올라가는 걸 용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양인격은 첫째, 1순위라고 한번 해봅시다. 1순위. 첫째라고 하는 것보다 1순위. 1순위의 살. 그러니까 편관. 편관이 있으면은 1순위에서 용신을 써서 아주 최고로 이렇게 좋아요. 성격이 된다는 거예요. 성격이라는 거는 내 사주에서 품위와 뭐 귀격이든 귀하든 아니면 재든
나름대로 관이든 여러 가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품격이. 예. 그렇게 하고 이순이는 정관, 그러니까 편관하고 정관이겠죠. 근데 정관도 좋은데 편관보다도 좀 떨어져요. 질이. 아무튼 편관이 이 겁재하고 양인을 잡는 게 최고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삼순이 식상이 아니라 식신. 상관은 아니에요. 상관은 이 양인격인 입장에서는 안 돼요. 그리고 또 인성도 인성이 들어오는 것도 안 되고 역시 재성 들어오는 것도 안 좋고. 지금 그러니까 이 양인격이 떴다 하려면은 편관, 정관, 식신 운에서 발복을 하는 거야. 식신. 그래서 걸록격, 월겁격, 양인격 이러한 것을 용신을 잡고 용신을 오는 거를 지금 계속 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양인격 이거 다 끝난 다음에는 뭐 다음 달 정도에 또 시간 될 때 또 식신격에 대해서 식신상관에서 아주 깊이 한번 또 파고 나가야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가 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떠한 사주가 뭐 아무 상관이 없죠. 그냥 일단 갑의 묘로 한번 일단은 보자고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어떤 그 규칙에 의해서 천간을 내가 쓰지 않고 공부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연간이 경일간이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정관이 또 하나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신들이 계시죠. 이렇게 신묘라고 이렇게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뭐 아무 상관없죠. 이렇게 병화라고도 한번 갖고 있어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십성을 알아야 돼요. 십성 모르면은 우리가 공부를 안 되죠. 요 갑은 당연히 겁재인데 조금 공부하는 차원에서 우리 12운성은 뭘까요? 12제왕? 예, 제왕이죠? 예. 12운성까지 나르면은 우리가 조금 더 이 갑이 월지의 이 묘라는 거는 겁재와 제왕의 기운을 갖고 있어 아주 강한 거예요. 아주 강해. 그래서 이 같은 목에 생도 해주고 같이 어울리는 이 월지에서 이 갑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나왔기 때문에 대단히 크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런 일화도 있잖아요. 개강살하고 백호제살이 뭐 섞여 있는 그 많은 군 중에서도 양인살이 딱 떴다 하면은 개강살이든 백호제살도 형님하고 지나가도록 탁 비껴준다는 거 아니에요. 왜? 양인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임자일주는 떴다 하면은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임자가 그렇게 강하답니다. 근데 이 갑 묘가 이렇게 떴으면은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자, 이것이 편관이죠. 편관이고 요거는 정관이고 요거는 식신. 이렇게 돼 있다고 해봐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요렇게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떴는데 지금 이 사람에는 용신이 다 떴죠. 다 있어. 그러니까 참 좋아. 근데 이것은 이제 하나씩 이러한 것에 예를 계속 많이 내가 들어주겠지만 이러한 예를 자꾸 풀고 공부를 해봐야 여러분들이 실감이 나고 더 좋은 거는 상담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임상실험하는 게 최고 좋죠. 이 양인을 갖고 있는 사람과 현재 사주 갖고 있는 사람의 품성 모든 걸 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관하고 평관하고 식신을 다 떴으면은 좋으냐? 좋지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나하나를 해나갈 거예요. 편관이 하나가 있던 식신이 있던 이렇게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같이 있어도 이 정관과 편관만큼은 혼잡, 그러니까 이거를 관살 혼잡이라고 그래요. 관살 혼잡 사주다. 그러니까 정관과 편관이 같이 섞여 있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갑일가는. 이런 거는 패격이에요. 패격. 그러니까 패격이라고도 하고 박격이라고도 하고도 되고, 자평에서는, 자평진전에서는 패격, 박격을 같이 이렇게 나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간살 혼잡 사주는 절대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예전에도 그 한번 얘기를 했었지만은 우리 자평에서 우리 그 원문을 이렇게 여러분들 시간 있어 한번 보시면은 이해될 거예요. 그 격국은 지금 격국 용신 하잖아요. 이 격국은 팔자 용신은 전구 월령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고 이렇게 다 이렇게 그 원문에서 이렇게 이 말을 풀이가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게 이 용신은 오로지 월지에서 구한다. 구할 거를 구한다. 이 뜻이거든요. 이러한 이렇게 그 고소해서 나오는 글자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이렇게 주석을 달아서 이렇게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이 월령이든 월지든 똑같은 얘기예요. 월령을 월지라고 하고 어떤 데는 또 제강이라고도 하는 그 학자도 있고 내가 한번 말씀 한번 드렸었죠. 그래서 이 묘에서만 추출되고 여기서만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자체를 겁제격을 하지 않고 이렇게 제왕후되고 겁제가 됐을 경우에는 이거를 양인격으로 우리가 이름을 붙였다고요. 자평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근데 관사로운잡 사주는 패격이라 박격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관사로운잡 자지는 정관 아니면 편관을 하나를 없애야 돼. 잡아줘야 돼. 그러면은 이 패격이 성격이 된다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예를 들어 박구도가 내 사주에 이렇게 딱 돼 있다. 그러면은 이 사주는 현재 패격이라고. 얼마나 그 용신이 다 있는데도 그래도 패격이에요. 근데 운에서 행운에서 아니면 대운에서 병이 온다든가 아니면 을이 온다든가 이렇게 날라 들어오면은 병이 오면은 이거를 묶어 기죠. 왜 묶어? 그렇지. 천간합이라고 병신합이 된다고. 그러냐는 천간에는 이러한 합이 되는 입장에 화파되느냐 실화되느냐 아니면 안 되느냐 하는 거를 또 월지를 보고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만 그거는 그때 가서 그냥 공부를 하는 거고 지금 현재로서는 용신이 두 개가 있는데 관사라고 사주는 패격으로서 무조건 하나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병이 와서 요거를 묶어버리면은 이 편관하고 요 식신이 살아난다고. 그래서 상당히 성격으로 돼서 이 분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형사라든가 아니면은 판사라든가 아니면은 이 양인격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직장에서 상당히 승승적으로 크죠. 그 해는 좋다고. 그러는데 을이 온다. 그러면은 이거를 잡족이죠. 이거를 잡는다고 그냥 을경합으로. 그러면은 정관이 남으니까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 편관을 쓸 때보다 전관은 약간 낮아.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좋더라도 덜 좋은 거지. 표현을 한다면은 왜? 제일 중요한 건 살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 같으면 난리 나지. 그냥 큰일 났지. 일반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사주를 한번 보는 거, 이거를 간단하게 한번 봤어요.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이제 일방적 같은 거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안 좋냐. 이게 편관이야. 그래서 이거는 아무튼 이 관의 편관이 이 살이 나를 치기 때문에 여기다 또 갑진일주까지 한번 있어 보자고. 그러면은 쉽게 하면은 편관이야. 그러면은 어떻든 이 나를 극하는 힘이 상당히 세다고. 그래서 이거는 패격사주로서 엄청이 안 좋다고. 여기에 묘가 아니고 뭐 술이 온다든가 오가 온다든가 이 묘가 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거는 완전 패격사주라고. 야를 잡든지 뭔가를 구단을 내줘야 되는데 이 지지에 묘가 있다든가 하면은 상황이 틀려진다 이거지. 이거를 꼭 구분하셔야 돼. 이런 것을 또 보면은 자, 합관유살이라는 말이 큰 적이 없어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합관유살, 거관유살이라고도 많이 하죠. 합관유인데 거관유살. 이런 용어가 나오는 거는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은 자, 지금 현재 병운이 왔어요. 병운이 오면은 병신합으로 해서 이 관이 이 병신합거해서 쉽게 하면은 이 신정관이 묶어가지고 간다는 얘기거든. 없어진다는 얘기, 못 쓴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뭐가 남았어요? 편관이 남았죠. 그래서 자, 거관 쉽게 하면은 관이 합을 해서 관이 같다는 얘기야. 이 거관이라는 거는. 유살은 뭐요? 살이 남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정관과 편관이 있는데 운이 와서 관을 거해서 합관이라든지 거관이라 해서 없어지고 살이 남았다는 얘기야. 이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은 여러 말이 있는데 이러한 용어는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한 것에 사주를 볼 때는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뭐 써먹지를 않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죠. 이것이 해서 합돼서 없어졌고 이거 남았구나,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따 제일 마지막 시간이 되면은 실질 사주를 하나 제가 한번 풀어 드릴게요. 자, 그리고 하고 우리 경일주 한번 봅시다. 경일주 공부할 게 좀 있는데 내가 경일간을 가지고 있어. 사주에. 그러면은 내 월지에 유가 있어야 일단은 겁재에다가 제왕을 깔 수 있는 12운성이 걸렸다 이거야. 그러면은 나가 이 월지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양인격으로 되겠죠. 이 지장간에는 당연히 경과 신이 숨어져 있지만 여우에 신이 나왔다 하더라도 신요를 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어요. 이 양인격 자체는 변함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갑이 뜨면은 여기는 편재죠. 예. 그리고 여기를 봅시다. 정을 한번 뜨면은 정관이죠. 정관.
왜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5개를 가지고 있는 양인격에 있는 이러한 그 사주에서 경금은 좀 예를 제가 두고 싶어서 그래요. 왜? 다른 거는 이 용신을 1순위를 살로 봤다고. 근데 경일가는 1순위를 정관으로 봐. 이거를 조금 이제는 공부를 자꾸 많이 하다 보면은, 공부할 것도 많고 이해할 거 많은데,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해준다면 왜 정관이 오면 좋냐. 이 양인격의 경금은 우리가 벽합인정이라는 신살론이든지 아니면은 자평에서 이러한 벽합인정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 벽합인정의 오리지널, 그러니까 정말 벽합인정이 돼서 귀격과 돈과 명예와 다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러한 그 경금의 유를 가진 양인격이 정관을 갖고 있으면은, 또 편제의 갑을 갖고 있으면 요 구성 요렇게 좀 바뀌어도 괜찮아요. 정이 일로 와야 되고 갑도 되고 상관없고, 뭐 떨어져 있다 해도 큰 얘기는 없어요. 근데 붙어 있는 게 정말 아주 오리지널 양인격의 아주 기격 승격된 사주거든요. 이게 풀이가 뭐냐면은 우리가 물상으로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 이 기자는 이거는 우리 철로 보면은 유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뭐예요? 가을이에요. 가을. 가을은 신, 유, 술이에요. 술. 이렇게. 그러면은 양인격에서 이렇게 벽갑인정이라고 하는 그 구조는 갑과 경과 정이라는 이러한 이 글자가 섞여 있다 하더라도 이 세 글자가 움직여서 이렇게 있는 것을 벽갑인정이라고 한다고. 사주가. 이것도 하나의 단법이죠. 이러한 것을 알아서 갑경정이라든가 정경갑이라든가 이렇게 뭔가 붙어 있으면은 이 사람은 벽갑인정 사주로서 부와 귀가 있겠구나 하는 거야. 왜? 또 신유술 가을에 태어난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 쉽게면은 자, 이건 목이고 이건 금이고 이거는 불이에요. 화. 이 도끼로 쉽게면은 도끼로 나무를 자라서 장작을 만들어서 불 쏘시개를 하는 이 구조다 이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벽갑인정으로 해서 이 사주가 성격 사주가 됐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없다. 없을 수도 있죠. 정화가 들어올 때, 운에서 정화가 들어올 때 있으면은 성격 사주가 된 거 있지만은 정화가 들어올 때 그만큼 이분은 부와 기를 누릴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양인격을 가지고서 지금 양인격인데 정관에 이렇게 됐을 때는 상당히 더 좋은데 이것이 만약에 아니고서 신이라는 것이 갖고 있다. 신. 그런데 이 정이 여기 와 있다. 그래도 이 봄에 아니면 요것이 그냥 갑으로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정이 이렇게 있으면 더 좋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러한 구조가 가을의 구조가 돼 있잖아요. 그럼 양격이 아닐지라도 벽갑인정 사주로 상당히 부와 명예를 가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나는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하는 차원에서 어려웠고 좀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어도
요거를 좀 극복하시면은 많이 격이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쉽게 하면은 내가 아는 만큼 사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용어, 뭐 복합인장이라든지 아까 같이 거간유세라든지 이런 용어가 나오면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놓으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그래도 제일 알고 싶은 게 있잖아요. 우리 양위격을 가지면은 도대체 성품이 어떻길래 이렇게 양위격에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또 나올 수 있잖아요. 자, 일단은 아무튼 카리스마가 즉 고집도 똥고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고집도 고집 나름인데 이 양인격은 똥고집이 아주 강해요. 그러니까 뭐야?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독불장군이 많겠죠. 아주 뭐 남 얘기를 잘 안 들어요. 이 정도로 아주 강해요. 그러면은 강한 만큼 상대는 힘들을지라도 또 이 사람이 뭔가를 해서 사회라든가 국가에서 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적군을 물리치는 장수가 됐다. 그러면은 어디 섬을 점령하라. 그러면 이 사람이 장군이란다 하면은 점령을 하는 데는 이상 없겠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쳐들어가서 내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인관계라든가 일반 뭐 부부관계라든가 뭔가를 이렇게 살면은 좀 힘들겠죠. 그죠? 장단점이 있겠죠. 장단점이. 이런 것이 있더라 이거예요. 성품이. 그리고 이 양인격에서 이게 양인격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서 갖고 있는데 합이 나하고 어떤 합이라든가 합이 많으면 그나마 이 양인격이 조금 누그러져 가지고 똥꼬집도 뭐든지 좀 부드러워진다 이거야. 그런데 이 양인격을 갖고 있으면서도 지지라든가 장난에서 일단은 충이 있어도 또 많아도 문제가 돼요. 그럴 때 본인들이 양인격을 있다가 하면은 무조건 명심해. 쉽게 얘기하면은 좀 참으라고 할까? 참을성. 또 아니면 겸손. 인성이라는 것이 있죠. 이러한 거를 공부를 해야 돼. 하지 않으면은 이거를 이 양인격이 이렇게 충과 이렇게 좀 많으면은 양인격을 갖고 있는 자식이라든가 내가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된 사람들은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이미 뭔가 벌어졌겠지. 이것이 결국 형무소에서 갈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안 해봤죠. 임상실험을. 뭐 여러 가지 임상실험을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가 형무소까지 있는 사람들의 임상실험을 안 해봤어요. 근데 이 형무소에 가 있는 사람들이 사주를 봤더니 양인격, 이 양인격이 많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양인격 중에서도 뭐요? 이 충이 좀 많더라 이거예요. 이래서 하지 말라고 하고 이런 참을성, 겸손, 공부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왜? 아까 이제 똥꼬집 입장에서 아주 포팡력서부터 굉장히 강하다고. 지구는 못 살으니까 뭐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가끔 이러한 거 임상실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지금
계속 그냥 학문을 연구하고 있어요. 장수하는 사람들 주위에 장수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뭐 사주달라고 해요. 밥도 사주고 서로 친해져 가지고 친한 사람들 최하가 100세 이상 90몇 살까지는 잘 그래도 좀 하긴 하는데 100세 이상 우리 좀 이쪽에 사는 우리 지역에서는 100세 이상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 사주를 해서 이렇게 임상실험을 제가 계속해서 왜 이렇게 장수를 하시나. 그래서 저는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요. 갈비뼈가 몇 개 부러져 가지고 그래서 갈비뼈를 부러져 가지고 병원에 이제는 거기서 2주 14일 정도로 이렇게 있는 동안에 6인실을 썼어요. 그러면서 할 거는 해야 되고 또 전화상담도 들어오고 나름대로 이제는 할 거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있으면서 제가 이제 책도 보고 이렇게 하니까 간호사 주위에서 뭐 하시는 분인가 해서 보니 이런 사주 공부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뭐 사주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했더니 나를 봐달라고 하면서 간호사들이 이렇게 한 명, 두 명 이렇게 와서 봐달라고 해서 성심성의껏 봐드렸죠. 무료로. 받았더니 이 간호사 분들이 자꾸 야 뭐 잘 맞는지 안 맞는지 그분들이 이제는 속셈이 있지만은 자꾸 얘기를 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사람이 간호사가 물린다는 얘기는 그래도 내가 그래도 좀 심리성이 있었는 게 비구나 생각을 하고서 성심성의껏 봤는데 17명을 봤어요. 거기서 있으면서 거기 있는 병동에 있는 간호사들 전부 다 나머지 분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시간도 그렇고 해서 또 너무 이렇게 해서 안 했어요. 그런데 17명을 본 중에서 괴광과 백호대살이 15명이 갖고 있어요. 이거 굉장하잖아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공부만 해왔거든. 뭐 이런 살이 있으면은 간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할인업에 대해서 살상대권 입장에서 사람을 살리는 입장에서 뭐 할인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공부를 해왔단 말이야. 근데 또 스승님한테도 배웠고 나도 또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내가 또 철학관을 차리면서 또 나름대로 이렇게 명리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제가 입원을 해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내가 뭐 받으라는 게 이렇게 우연히 됐는데 간호사분들이 백호대살이 이렇게 안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 다른 걸로 갖고 있지. 이런 것도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양인살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근데 백호대살이 이렇게 다 꼈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래서 야 임상실험의 입장에서 하는 게 최고거든. 최고.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도 공부를 해서 최고 좋은 거는 내 가족들, 내 뭐 친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사주를 많이 무료로 저도 많이 봤어요. 무료로 많이 임상실험 하세요. 하셔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노트를 만들어요. 만들어서 이런 사람이 이렇고 저런 사람 왜 최고로 가까운 사람들이 최고로 명확한 거니까. 아무리 뭐가 있어서 뭐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내 것이 제일 정확하고 내는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혼자 볼 때는. 그러니까 내 사주를 태어날 때부터 뭐 100세까지 해서 쭉 대운을 보고 세운도 보고 그동안에 살아왔던 거 내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결혼할 때 수술할 때 뭐 아니면은 뭐 직장 잃었을 때 취직했을 때 이런 거를 전부 다 뽑은 것은 나는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이랬을 때 이 간지와 이런 것이 격이 뭐 어떻게 해서 움직이는가 해서 찾아서 이 한 사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해보면은 인자는 자기 것이 된다고. 그런데 이거는 내 가족이라 그런 건데 우리 같이 일반 사람 대다수없이 오셔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초면도 없는 사람이 와서 사주를 보면은 사주를 보고 그 명식을 가지고 저도 수집을 해서 나름대로의 많이 공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양인격을 가진 분들은 흔치도 않지만 있어도 성격 사주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 성격 사주는 드물어요. 없어요. 많이 10% 내지 한 15%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패격사주예요. 패격. 합격사주예요. 한 80% 이상이. 그리고 일반격도 성격사주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거의 패격사주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성격 패격에 대한 그런 거는 이렇게 임상실험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거야. 그래서 이 똥꼬집이 엄청 강해가지고 말도 안 듣고 그만큼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충과 합이 문제돼서 그러한 뭐 건달도 되고 아니면 뭐 형무소 쪽으로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갔는데 이런 쪽에서도 양위격들이 많더라 이거예요. 그만큼 세다는 얘기지. 예. 왜? 이게 칼인자잖아요. 이게 칼도자에 이 점이 이게 핏방울이래, 핏방울. 칼에 피 묻히는 사람이다 이거지. 그 정도로 날카롭고 세다 이거야. 그래서 나는 이런 것도 뭐 살인자서부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 거지 이 양위격을 가진 사람은 살인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힘이 세다는 에서 우리가 위치해서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양위격을 이렇게 조금 훑어보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도 또 말씀드리지만은 겸손. 양위격이 한 사람은 겸손하고 참을성이 있고 공부를 좀 해서 인성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 놀릴 수 있는 이런 거를 하면은 사회에서 정말 훌륭한 덕장이 되는 거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사주대로 한다 하면은 잘못하다 보면 그렇게 충이 있고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충이나 형 같은 데 있는 사람들은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걸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좀 좋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알고 계시고. 자, 저기 시간이 좀 돼서, 10분 쉬었다가, 다른 것 좀 하면서 실관사주 한번 보고